민강유통 사장실. 경채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내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날리며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망령이 났어 아니면 미쳤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설이 그 여자한테 사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말할 수 있어? 선재는 경채를 말리려는 듯 의자를 끌어왔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어두운 계산이 반짝였다. 민 사장님, 화내셔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이대로 물러나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경채는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다. 물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설이한테. 절대 안 돼. 내 자리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버텼는데. 그 시각 두식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 떨어지는 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웃음이 새어나왔다. 치매라 치매라해서 날 무시했지. 하지만 다 거짓이었다. 내가 연기한 거다. 내 놈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결국 속마음을 드러냈구나. 그는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자식이란 이름으로 내 곁에 붙어 있으면서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오직 권력만 탐했지. 그런데 설이는 달랐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이날 저녁 지섭은 자경과 함께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채가 전한 소식을 믿기 힘들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경채를 끌어내리고 설이 씨를 사장 자리에 앉힌다고? 그게 사실이야? 자경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믿기 싫어도 현실이야. 아버님은 설이 씨를 편애하고 있어. 경채야 분노했지만 더 위험한 건 당신이야.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모두 쫓겨나. 지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 거짓으로 연기를 했다는 거야. 결국 우릴 시험한 거였다고. 밤이 깊어갈 무렵 두식은 가족과 설이를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의 눈빛은 천둥처럼 날카로웠다.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내 집에서 밥 처먹고 내 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 날 그렇게 취급해. 망령이 났다고 치매라고 뒷담화를 해. 경채와 지섭은 숨을 죽였고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식은 손에 들고 있던 유언장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필요 없다. 유언장은 의미 없다.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종이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설이에게 줄 것이다. 내 집도 내 자리도 설이에게 양도한다. 경채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저 여자한테 사장 자리를 줍니까? 전 당신의 딸이에요. 지섭 오빠와 저, 우리가 당신 자식이라고요. 지섭도 이를 갈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결국 저희를 버리고 설혜 씨를 택하신 겁니까? 시험이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그러나 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건 너희 탓이다. 나는 끝까지 곁을 지킨 설이를 선택했다. 설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충분하다.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내 곁에 남아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격은 있다. 경채의 사장실. 창밖으로 어두운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다. 경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아버지가 설이를 사장 자리에 앉힌다고? 절대 못 봐. 이건 내 자리야. 내 피와 내 시간이 깃든 자리라고. 선재는 차분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민 사장님, 그 분노 잘 압니다. 하지만 소리만 지른다고 바뀌지 않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경채가 그를 노려봤다. 방법?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민두식 회장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항상 배신에 예민했죠.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시험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약점? 설이입니다. 설이가 아버지 곁에 서 있는 한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설이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민 사장님은 영원히 그녀를 택할 겁니다. 경채는 숨을 몰아쉬며 이빨을 악물었다. 좋아. 그렇다면 설이부터 끌어내려야겠지. 아버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야 해. 다른 한편 지섭의 집 서재. 책상 위에 한 뭉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미 찢겨진 유언장의 사본이었다. 자경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찢어버린 게 다행일지도 몰라. 어차피 종이가 사라지면 누가 진짜 상속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지. 지섭은 얼굴이 창백했다. 자경아, 그건 위조야. 들키면 감옥에 가. 감옥? 이대로 있으면 우린 거리로 내쫓겨. 어떤 게 더 두려워? 감옥이야,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야? 지섭은 갈등하며 눈을 감았다. 우릴 위해서라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자경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아버님이 서리를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 그럼 모든 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 시각 세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것은 서리가 건네주었던 작은 손수건이었다. 세리야,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대도 돼. 언젠가 서리가 건넸던 따뜻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세리는 눈을 감았다. 정말 서리 이모가 아빠 옆에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니와 오빠는 욕심만 보였지만 설의 이모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적도 있었잖아. 눈물이 맺혔다. 아빠를 버릴 순 없어. 하지만 언니, 오빠처럼 욕심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 세리의 갈등은 새로운 폭풍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두식은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내 결정을 바꾸려 한다면 다 나가라. 서리를 반대하는 자식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경채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 자리는 제 거예요. 제 피와 제 시간이 깃든 자리예요. 서리가 뭔데 제 자리를 차지합니까? 지섭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서리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아무리 시험이니 뭐니 해도 이건 지나치십니다. 세리는 울먹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언니, 오빠 제발 그만해요. 아빠가 왜 치매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릴 시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만 내면 아빠가 더 실망하실 거예요. 순간 모두가 세리를 바라봤다. 경채의 눈빛엔 배신감이, 지섭의 얼굴엔 당혹감이 스쳤다. 경채의 사장실. 문을 닫자마자 경채는 선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리가 사장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건 끝이야. 나도 오빠도 우리 가족도 반드시 끌어내야 해. 선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리가 회장님의 신뢰를 잃게 만들면 됩니다. 거짓이라도 좋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이 사회는 흔들리죠. 거짓이라도? 경채는 눈빛을 빛내며 다가섰다. 서리가 회장님을 속였다고 꾸며내자는 거야? 맞습니다. 회장님의 치매 연기, 그걸 서리가 꾸민 일이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회장님 곁에서 연기를 부추겼다고 퍼뜨리면 가족뿐 아니라 세상도 의심할 겁니다. 경채의 얼굴이 서서히 미소로 굳어졌다. 좋아. 서리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모두가 믿게 만들면 돼. 지섭의 집 서재. 자경은 위조 서류를 탁자에 펼쳐놓고 있었다. 지섭은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거 들키면 우린 감옥이야. 자경은 비웃듯 말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우린 더 이상 물러설 데 없어. 경채가 사라져도 서리가 사라져도 결국 우린 살아남아야 해. 지섭은 입술을 깨물며 도장을 찍었다. 좋아하지만 이건 마지막이야. 자경은 서류를 챙기며 잔혹하게 웃었다.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지. 서리와 아버지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시작. 이사회 회의실. 서리는 두식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이사들의 눈빛은 흔들려 있었다. 설혜 씨,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의 치매 연기가 사실 설혜 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설혜 씨가 배후에서 부추겨 회장님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서리는 놀란 눈빛으로 두식을 바라봤다. 회장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뿌린 소문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경채와 선재가 꾸민 함정이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언론의 기사가 터졌다. 민두식 회장 서리에게 전 재산을 상속. 위조 논란. 신문 일면에 위조된 유언장이 대서특필되어 실렸다. 기자들은 민강유통 로비 앞에서 몰려들었고 직원들마저 웅성거렸다. 지섭은 차 안에서 기사를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도 서리도 끝장나겠지. 자경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제 다시 무대의 주인공이 될 거야. 저녁 두식의 집. 두식은 식탁에 가족과 서리를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유언장의 잔해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너희들 또 거짓을 꾸몄지. 이번엔 서리를 끌어내리려고. 유언장까지 위조해서 세상에 흘렸더군. 경채와 지섭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두식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내가 치매라 믿었던 것도 나를 몰아내려 했던 것도 다 봤다. 그런데도 교훈을 못 얻었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곁에 둘 가치도 없다.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를 왜 버리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지섭도 절규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설혜 씨가 우리보다 더 가족입니까? 두식은 냉혹하게 선언했다. 그래, 설이가 너희보다 더 가족이다. 너희는 내 피를 받았지만 설이는 내 마음을 지켰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민두식의 집 거실.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세리는 누구보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전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우리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 얻을 권력과 돈을 사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설이 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었어요. 언니는 그저 아버지를 사람으로 존중했을 뿐이에요. 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세리, 내가 미쳤구나. 우리 편에 서도 모자랄 판에 설이 편에 서겠다고.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 편이 아니라 진실 편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은 사람, 아버지를 버리지 않은 사람. 그게 설이 언니예요. 순간 두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의 가슴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경채와 지섭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섭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좋아, 아버지가 우릴 버리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강 유통은 아버지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있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경채도 덧붙였다.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어. 설이, 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넌 그저 아버지의 동정심을 파고든 기생충일 뿐이야. 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아버님 곁에 있었던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부모님 같으셨으니까요. 이 혼란 속에서 선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다들 감정 싸움은 그만하시죠. 결국 중요한 건 증거 아닙니까?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다. 여기 있습니다. 설혜 씨가 과거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기록. 물론 제가 직접 손본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조작이에요.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경채와 지섭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봐라.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 이 여자가 어떻게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 태경이 나서며 선재를 노려봤다. 선재, 내가 결국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알았다. 하지만 내가 놓친 게 있어. 내 비밀 장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 순간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두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리는 천둥 같았다. 그만해라. 다들 입 닫아. 모두가 얼어붙은 채 두식을 바라봤다. 그는 찢어진 유언장의 조각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유언장, 이제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치매라 속이고 너희들을 시험해본 건 너희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결과는 참담하다. 경채, 지섭, 선재, 너희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다. 그러나 설이와 세리는 나를 지켰다. 두식은 설이의 손을 잡아올리며 선언했다. 이제 민강 유통은 이 사람 설이에게 맡기겠다. 피보다 무거운 게 있다.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자식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거실은 순간 얼음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경채와 지섭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고 선재는 굳은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세리는 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강유통 본사 앞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다. 충격입니다.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고 후계자로 사위도 아들딸도 아닌 한 여인을 지명했습니다. 바로 백설의 씨입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뉴스 속보로 전해졌다. 이 소식은 재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 원장을 직접 찢으며 무효 선언을 한 민 회장의 행동은 피보다 무거운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채와 지섭은 이 보도를 TV로 보며 손발이 덜덜 떨렸다. 지섭은 이를 갈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 다 믿게 생겼어. 아버지가 미쳤다고.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회사를 넘기겠다고. 경채는 눈에 핏발이 서서 대꾸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어. 설이, 넌 내 손으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며칠 뒤 민강유통 긴급 이사회. 경채는 사장실에서 선재와 눈빛을 교환하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유 원장을 무효화하고 백설의 씨를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사회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두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사회? 내가 만든 회사다. 내 뜻이 법이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하지만 백설의 씨는 지분도 경영 경력도 없습니다. 주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이며 말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 생명을 걸고 이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 순간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설의 씨는 이미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경채가 소리쳤다. 봐요. 아버지 눈이 멀어서 저 여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태경이 자리에서 나섰다. 그 서류 이미 조작된 겁니다. 선재 씨,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당신의 비밀 장부 이미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비밀 장부라니? 설마 회사 비자금을 운영한 장부인가? 태경은 단호히 말했다. 맞습니다. 선재는 그 장부로 이 회사를 뒤에서 흔들어 왔습니다. 설혜 씨를 공격하는 이유? 단 하나.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선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지만 곧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같이 무너지시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순간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민두식 회장, 치매 연기 전격 공개. 두식이 의도적으로 치매 환자 행세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수라장이 된 그때 두식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회장님, 아버지. 설이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두식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내가 내 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의무실로 옮겨진 두식은 결국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중대한 사실을 발표했다. 회장님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언제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침묵했고 설이는 눈가를 적시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두식은 힘겹게 속삭였다. 설이야, 이제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내 뒤를 이을 사람 분명히 너야. 내 자식들은 내 피는 가졌지만 내 마음은 잃었다. 그러나 병실박복도. 선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수를 써야겠군. 민두식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설이가 주인이 되는 걸 막으려면 그 전에 루시아, 그 여자의 정체를 터뜨려야겠지. 그 순간 연숙이 복도 끝에서 그 전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며 혼잣말을 했다. 선재, 그걸 건드리면 우리 모두 파멸할 거야.